약초와 독초의 차이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쑥을 잘못 먹으면 신경장애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쑥이나 무턱대고 먹으면 안 되는 이유와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만성염증의 뿌리를 뽑고 내장 지방이 사라지는 쑥 먹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떡 중에서 건강에 제일 좋은 걸 꼽으라면 아마도 쑥개떡이 아닐까요? 떡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라고는 아는데 쑥이 그걸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절편을 먹더라도 흰색보다 녹색이 맛있죠. 그런데 우리가 쑥을 챙겨 먹는 식습관을 들이면 당뇨 예방보다 훨씬 더 중요한 3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만성염증 억제였습니다. 그런데 4월 쑥은 땔감으로 쓰라는 말처럼 아무 쑥이나 먹으면 안 되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쑥과 같이 먹어야 되는 음식 궁합인데요. 쑥이 몸속에 있는 독을 푸는데 좋다고 해도 쑥만 먹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하고 잘못 먹었다가 전신경련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쑥이야말로 진정한 초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100g에 고작 18kcal, 밥 한 숟가락 정도 열량밖에 안 나오는 셈인데요. 물론 다른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쑥만 갖고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떡이든 밥이든 반찬이든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먹게 되면 어떨까요? 똑같이 배가 부르더라도 칼로리 과잉 섭취를 방지하기가 쉬워지겠죠. 신선한 쑥을 코에 갖다 댔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아실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쑥에 들어있는 시네올이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저 어릴 때 시골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들판에 흔해 빠진 게 쑥이었지만요.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쑥은 약초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제일 흔한 게 감기였겠죠. 쑥에 있는 시네올 성분이 기관지나 폐 같은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도 감기 나으려고 쑥차를 끓여 드신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시네올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 지방이 덜 쌓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보다 중성지방 제거보다 더 중요한 쑥의 기능이라면 만성염증 억제를 꼽습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서 과산화 지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적당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점점 늘어날수록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면서 암이라든지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대 질환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인데요. 시네올이 항염증 성분으로도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먹을 수 있을 때 꼭 챙겨 먹는 게 좋겠습니다. 3월 쑥은 병을 낫게 하고 4월 쑥은 땔감으로 쓴다는 옛말이 있었는데요. 너무 자라서 억세지니까 맛이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쑥의 독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걸 옛날 사람들도 알았던 거 아닐까요?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성분의 정체도 결국 밝혀지긴 했습니다. 투존이란 독성 물질인데요. 미미한 양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설사나 구토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심해지면 급성염증, 중추신경장애,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끓는 물에 데쳐서 먹으면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안전하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좀 이따가 좋은 방법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독초로 변한 쑥을 드시는 게 아니라면 쑥은 반대로 독소를 싹 배출하는 약초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혈관 독소, 혈관 노폐물 배출에 좋아서 쑥 중에서 아예 건강기능식품으로 파는 제품들도 많죠. 쑥이 혈관에 특히나 좋은 건 탄닌이란 물질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왜 녹차 마셔보면 씁쓸하고 떫은 맛이 나죠. 쑥도 그런 게 좀 있는데 공통적으로 탄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랍니다. 탄닌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것도 모자라서 혈관을 탄력 있게 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혈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튼튼한 겁니다. 집의 배관도 30년 지나면 슬슬 막히고 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 혈관은 어떻습니까? 관리만 좀 잘하면 100년까지도 쓸 수 있죠. 쑥이 하는 역할이 그건데요. 혈관 노화 속도를 늦춰서 더 오래, 좀 더 튼튼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쑥을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쑥 들어간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쑥개떡은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마 쑥 넣고 끓인 된장국일 겁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정화해서 배출하는 화학 공장이 있는데요. 어딘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간인데요. 간을 괴롭히는 나쁜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된장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쑥이랑 된장이 궁합이 좋은 겁니다. 쑥 된장국에 들깨 한 숟가락 넣어 드시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생강이랑 같이 끓인 쑥 생강차 궁합도 유명하죠? 생강은 몸속 체온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건강 음식인데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올라간다는 얘기, 1도 떨어지면 30% 면역력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따뜻한 피가 더 잘 돌게 하고요. 그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쑥도 혈관을 확장시켜 준다고 하니까 도로를 넓혀서 차들이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셈입니다. 쑥 중에서도 천연 항암제란 별명이 붙은 개똥쑥이라는 게 있는데요. 쑥하고 같은 속에 있긴 한데 쓰고 매운맛이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개똥이란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먹긴 별로겠지만 약효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습니다. 개똥쑥 추출물로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한 사람이 노벨상까지 탔거든요. 다른 채소랑 같이 쌈으로 먹기도 한답니다. 위염증 치료 효과도 있는 데다가 소화 기능을 높여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끝으로 딱 하나만 조심하셔야 되는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작년쯤에 무서운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쑥을 먹고 전신 경련을 일으켰다는 소식인데요. 쑥을 직접 캐서 드셨다가 그렇게 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쑥이 아니라 산괴불주머니라는 독초였던 겁니다. 요새 직접 뭔가를 찾아다니면서 캐먹는 게 위험하다는 전문가분들 진짜 많거든요. 버섯도 그렇고 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쑥이랑 독초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안다고 해도 쑥이 워낙 척박한 데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중금속에 노출되는 케이스도 많다고 그래요. 특히 길가에서 자라는 쑥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부터 해서 타이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같은 게 쌓일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시장이나 마트 가서 사 드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쑥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임신 3개월 이전에 드시면 태아 건강에 안 좋다고 하네요.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게 독소 배출 측면에선 좋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뭐든지 좋다고 과하게 먹지는 말자. 조그맣게 한 줌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주기적으로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원자폭탄을 맞고도 살아남을 만큼 강인한 건강 채소 쑥을 안전하게 먹기 위한 방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